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자나깨나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 네. 주제를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자녀들의 교육을 꼽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엄마들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자녀 이야기로 꽃을 피우시는데 윤유선 씨도 뭐 예외 없으시죠? 네, 제일 관심 있는 게 네. 자녀 교육 문제죠. 근데 사실 가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옳은 건가,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게 마음껏 배움의 털을 좀 이렇게 닦아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어떤지, 또 그런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평화 통일의 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학교의 전전 교장 선생님과 전사라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끌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다음 학교 전존 교장과 전사라 교감. 사업을 접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뛰어든 이야기와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선생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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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께서는 이제 같이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성이 똑같으셔서 제가 소개하다가 멈칫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네, 두 분이 또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1983년에 결혼해서 부부로서 이렇게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시군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신 거네요. 네, 네, 이 사역 때문에 들어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교회 활동하고 뭐 교회 장로고 집사고 이러고 있다가 저희 남편이 50이 되면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한국이 조국을 위해서 특히 나라 분단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7년간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뭐 좀 그 좋은 시너지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서로가 저는 한국 땅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참 어려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탈북 청소년 교육을 하러 왔는데 저희가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힘도 못 느끼겠고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네. 정말 좋은 파트너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의 이제 모자란 점 저희 남편이 메꿔주고요. 저는 일을 빠지면 잘 못 빠져나오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그냥 몰두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제 몸이 망가졌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큰 그림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그런 시너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네.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섬세하고 작은 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눈이 아마 네. 아이들을 잘 봤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식으로 경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한국에 오고 나니까는 그런 것이 다
제가 가졌던 경험이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이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상 선교사라는 생활은 가서 익숙해지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생활 속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선교사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뭐 목사님들만 선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교장 교감 선생님이 훌륭한 선교사로 지금 이 땅에 복음을 뿌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학교 반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 학생들 중에 연령 차이가 참 많습니다. 네. 연령에 관계없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치, 피치, 캐치, 리치 네. 그다음에 홈베이스로 오는 칼리지 프랩 이래서 5반으로 나눴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영어, 수학, 과학의 실력대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교장 선생님 무슨 치치치치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치반은 시작하는 반. 터치, 예. 타치. 터치, 예. 타치는 캐치는 이제 시작해서 네. 다음 단계로 가는 반. 네. 그다음에 리치. 리치. 리치는 이제 홈베이스를 통해서 가는 그런 네. 반. 리치하면 이제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college prep. 그래서 네.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1회 졸업생을 배출한 거죠? 네, 했습니다. 몇 회까지? 예. 저희가 지금 5회까지 했습니다. 아, 예, 그럼 예. 지금 졸업생은 몇 명이고 아이들을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일까요? 저희 졸업생들이 지금 60명에 가깝고요. 네. 지금 현재 재학생은 55명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예. 뿌듯하시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의 열매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 연령은 몇 살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평균 연령이요. 네. 18세 반이에요. 그럼 18살? 아니, 그러면 그럼, 제법 네. 나이가 있는 글쎄요. 친구들이네요? 근데 그 연령차가 아까 크다 그랬으니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중학교 1학년서부터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34살 난 학생도 있어요. 아, 늦깎이들도 있고. 예, 한 명 있는데 네. 이 친구는 특별히 해산에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네. 북한에서요? 네, 북한 해산에서. 네. 그런데 이 학생을 보면서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희가 안 해주면 이 친구의 그 전에 모든 경험이 그냥 정말 여기서 알바를 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인생이. 그래서 그리고 너무 열정이 있어서 그 예외적으로 그런 학생이 있지만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학생들은 한국에 온 그 해부터 학년을 세게 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되나요? 저희 학생들은 사실은 뭐 대학교를 그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요. 저희 학교에서 다시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북한은 무상교육이라는 그 이름하에 네. 참 좋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많이 무너졌어요. 몇 도시만을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에게 그 실력으로 나누지 않고 네. 이렇게 로드맵처럼 그 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 영어와 수학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그 이제 복학생이라 그래서 네. 공부 좀 안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좀 추세거든요. 네. 예. 그 다음 학교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 든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합니까? 그런 현상은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학업도 노동이었기 때문에 아. 그 공백 기간에 자기가 안 했던 것 때문에 네. 따라가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저희 학생들이 밤새 공부하고 특별히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 나눔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공부 나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심을 먹으면 이제 제일 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학생들끼리 다 짝을 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학을 못하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짝을 지어줘서 서로가 1대1로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거기서 팀워크도 배우고 공부 학업 차이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에게 서로 그 메이크업도 되고 네네. 이런 거로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뭐 나이 들었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또 부족함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네. 저희가 생각해보는 것보다는 많은 그 인내가 있어서 네. 그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 교육 실력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죠. 장점이라고 봐야죠. 네네네. 예. 어쨌든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발걸음을 딱 떼셨는데 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생각했던 거랑 또 현지에 이렇게 가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좀 막막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곤 하는데 두 분도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막막함, 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네, 맞습니다. 진짜 꿈은 크게 갖고 왔죠.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탈북 청소년들과 같이 하면서 우선은 제가 한국 사회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부부가. 네. 그리고 참 한국 사회가 관계 속에서 네.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것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저희는 정말 제로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탈북학교 이제 교감을 하면서 그때 열심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성숙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많이 커졌어요. 커지고 제가 다시 그러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이제 여기서 마쳤다 생각하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탈북 청소년을 미리 보냈다면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럼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네. 그때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왔고 교회의 서포트를 받는 자로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통일의 얘기와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해보자. 북한을 진짜 알아보자. 네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북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국에 오셨어요. 예. 네네. 진짜 북한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정체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 미셔너리로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끝나고 북한학 공부하는데 지금 나에게는 학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라는 질문이죠. 정말 우리를 불렀냐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저에게는 이 선교사라는 병이 대단히 있었거든요. 정말 항상 섬겨줘야 되고 또 항상 착해져야 하고 그리고 남을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언제나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이 탈북 청소년에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헛살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 때 제가 어떤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성공한다기보다 내 인생을 바로 살아온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습니다. 진짜 난 정말 어린애와 같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가는 과정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신명기 6장을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읽어왔던 얘기지만 정말 간절했어요. 제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제 의지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럼 너 정말 탈북자의 마음을 알고 있어? 라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돈도 아니었고 따뜻한 어떤 짧은 이벤트도 아니었고 네네. 교육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호흡을 달라는 거죠. 소망을. 난 본 게 없으니까 자유라는 곳에 왔는데 그때 그렇게 주고 싶은 복음, 교육을 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교육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가졌을 때 정말 갑자기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생각이 바뀌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육을 할 것인지 미국 커리큘럼을 따를 것인지 또 이 탈북 청소년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그 어떤 이념과 철학으로 하실지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교육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제가 뭐 연구원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만들어요. 저희한테 우선 자기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학교로 합니다. 애들이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이 학생들의 또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물질 만몬주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청년들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들한테는 또한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셀피시니스가 없어요. 이기주의가 없어요.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육과정하고는 달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액티비티를 합니다. 그냥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그쪽은 항상 계획된 것이고 직장도 된 거고 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게 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장 이제 잘하는 것이 이제 토론 수업도 하고요. 뭐 저희 코딩 수업도 하고요. 로봇 경주 대회도 나가고요. 팀워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자존감을 세워가면서 나는 북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아닌 북한 출신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네네. 이제 이런 교육 과정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네 생각은 어떠니? 네. 그래서 저게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쪽은 이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게 하나로 획일화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다가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일로 오라.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그런 가치관적인 혼란을 겪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잡아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간이 따로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콰이어 타임을 매일 하면서 이 그룹을 나눠서 가르치는 기보다는 서로 디스커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선생님이 10분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세요. 하나같이.
그 사명을 받고 저희 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서 저희보다도 더 아이들을 많이 케어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 속 안에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또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카운슬링을 해야 될지 다 알아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또 잘 아는 것이 뭐냐면 북한 부모님들도 남한 부모님들처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몰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희 학교 수업이 30% 정도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은 영어로 수업을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있었던 영어를 못한다는 열등의식과 그동안에 나는 북한 사람이었어 하는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영어를 하면서 외국인과 접하면서 오히려 그 자존감을 얻고 이중 다 북한과 남한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까지 올려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이들에게 항상 그 예의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교통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저희 학교에 와서 어떨 때는 한 달 반씩 이렇게 같이 머무르면서 네. 방학 동안에 생활하고 그래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고 네.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과 과학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안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네.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그 외의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1대1로 카운슬링하면서 계속 좋은 인격이 있는 네.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네. 아, 뭐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그런 실력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저는 한국말로 수학을 산수를 풀어도 잘 못 푸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영어로 수학을 푸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보다 뭐 패패 훌륭한데요. 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아이들이 진짜 오히려 위축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존감을 회복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 아이들이 일단 아무리 탈북했어도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저도 학생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얘기를 해요. 네네.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오히려 김일성을 빼면 더 거기에 하나님을 넣으면 더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네. 그 아이들과 오랜 생활을 해보면 저는 그걸 봅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그 뼈에 베어진 유물론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 추상적인 것. 예, 스피릿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순은 있어요. 또 그러면서 북한도 사실 미신도 그거는 우리 조선 시대 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생활 습관이죠. 아 그런 걸 또 믿어요? 예,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채플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큐티 시간에 매일같이 그다음에 그 주제를 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그걸 토론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믿은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때 쓰시지만 금방 또 그런 믿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채플로 가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그 과목 속에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녹아지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선생들이 항상 짭니다. 회의하고 미팅하면서. 그런데 올해 졸업할 때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랬더니 저희 졸업식은요 정말 저희 옛날 중학교 때 하던 졸업식과 같아요. 울어요. 전부 다 눈물바다예요. 정말 그런 거 이 시대에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다 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과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가장 고마운 일 했더니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힘을 얻었다는 것. 아, 그래서 네, 하나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다음 학교인데요. 예. 또 그런 학교, 또 그런 공동체, 또 그런 땅에는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또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그것도 좀 저희들한테 들려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예, 뭐 제가 얘기하나요? 말씀하시겠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기가 있는데 네. 저희들과 같이 한 2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퀘션을 많이 가져요. 저희들은 채플과 큐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강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준 것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방문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여줬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항상 이 학생들을 섬기면서 네네.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룰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참 잘 자라났어요. 네네. 저희들이 60명이 다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을 가서 그냥 그 인문계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이 아이들에게는 기술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경인교대, 간호학과, 하이지니스트, 네, 치기공? 네. 그러고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으로 많이 보내서 사실상 지금 졸업하면서 직장들을 다 금세 잡아요. 쉽게 잡고 네네.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여기니까 졸업생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그대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이 배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학생들의 마음속에 여유로움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공부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써보지 않았던 수학의 머리를 돌려서 쓰게 하고 외우지 못하는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로보틱 수업이며 코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네, 예. 인허가를 내는 학교의 그런 과정에서도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 들으셨군요. 네네. 학교에 가장 이거를 이제 하는데 많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느냐고 아까 물어보실 때 맞습니다. 애들이 가장 큰 열매고요. 경제적인 공급 그리고 정말 저 하나님과의 저가 바로 서 있냐 저희가 이 싸움인데요. 학교의 예산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학교 건물까지 있더라고요. 네. 빚은 많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그 하나하나 가정을 갈 때 정말은 씨름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씨름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그 인허가 이제 저희가 크리스찬 학교였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뭐냐면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원이 없겠다라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그 훈련 속에서 그래? 그러면 그냥 뭐 기독교 학교로 가지 뭐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집에 오거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 기숙사는 또 뭐야?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후원들이 왔고요. 네, 네. 공급함이 오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걸 너무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네. 너들 거 절대 아니다. 그런 걸 배우게 하면서 완전히 선생들이 똘똘 뭉쳐서 우린 기독교 학교야. 철저히 다 했어요. 네네네. 그러는데 이게 뭐 글쎄요 방송이긴 하지만 제가- 기금이 저희한테 공급이 된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기간은 너희가 완전히 기독교 학교를 쓰기 위한 기간이고 훈련이고 네, 네. 테스트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학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저희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도움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는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탈북자의 마음을 알고 있니? 그때부터 아이들의 진짜 필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했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꿈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 졸업생들이 좀 잘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다 이런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정말 여태까지 했던 그 고난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실 것 같은데 예, 그 졸업생들의 잘 된 기쁜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예. 제가 할까요? 저희 졸업생요. 저 얼마 전에 제 학생 하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걔는 남포에 그 사범대를 다니던 애예요. 근데 배고파서 그냥 그만두고 이제 탈북한 아이예요. 그 아이를 맨 처음 봤을 때 정말 그 피부 색깔이 그냥 브라운 색깔이었어요. 너무 타서. 네네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공부하자. 너 그렇게 사범대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제 교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을 1등했어요. 예. 네네. 네. 1등을 했고 이 친구가 거기서 그러면서 임용고시 준비도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통과되질 못했어요. 임용고시가 엄청 예, 힘든가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네. 잘 그렇게 공부했는데 논술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 저는 또 하나 배우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뭘 강조해서 가르쳐야 될지를. 그러니 그럼 뭐 또 한 번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굉장히 똑똑해요. 네. 성실해요. 정말 얼굴이 왜 그렇게 브라운 같았냐면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애예요. 네. 가장 일당이 높은 게 그거예요. 서울에 와서요. 예, 서울에 네, 와서. 네, 네. 몸은 너무 쇠약해 있었고 그런 친구인데 그 아이가 꿈을 가졌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가 얘가 임용고시 하는 동안에 장학금을 줬거든요. 졸업생한테. 그거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저 취직됐습니다.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제가 저기 후배들한테 피자를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까지 붙여줬어요. 아이고. 전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네, 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정말 예. 너는 통일되면 교장 교감 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건데. 네, 네. 그리고 모델 애들한테 자랑스러운 선배네. 네. 이런 데 기쁩니다. 또 한 학생은 이제 그 한양공대에서 그 기계과를 네. 졸업했어요. 네. 근데 아이가 똑똑하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추천을 해서 네. 지금 박사 과정에서 기계과를 졸업하고 있으니까는 상당히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네. 잘하고 네.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패션 계통에 졸업해서 일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뭐 송도에 간호원
간호원에서? 지금 이대 목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간호원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송도에 있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거기서 학생회 이끄는 애도 있고요. 참 그런 아이들 얘기하면 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드는 느낌이요. 예. 두 분 참 다복하십니다. 왜냐면요, 이제 이렇게 안부를 여쭤보면 우리 큰애는요, 우리 둘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정말 저희가 통일 준비를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못대한 이야기 지금 이 시간에 또 기도 제목 앞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 중에 빠진 이야기 있으면 각각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남북 통일이 우리 앞으로 가까이 왔는데 북한에 직접 들어갈 그 일꾼들은 남한을 체험한 그 북한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을 잘 키워놓지 않으면은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통일이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통일이 됐을 때 이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로드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참 굉장히 초조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겨줬는데 내가 지금 충분히 일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빨리 더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은 이 다음 세대 2세들이 그 다가올 미래를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통일의 시대의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한 북한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4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이들이 만나는 것은 지금 있는 이념을 떠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뭔가의 케미칼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 화학, 그게 아마 저는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하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연합하지 못하면 훗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철저히 이 시대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하는 거고 네. 이 시대에 사명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왜 공부를 하고 남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그 통합교육이 학교의 계획입니다. 앞으로요. 네네. 오늘 두 분 너무 함께 훈훈한 소식 저희가 기대가 되는 그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고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맙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보고 씨앗을 뿌린다는 건데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100년을 바라보는 아니 10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교육의 가치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진짜 작은 나라 안에서도 생각이 많이 달라서 다툼이 많은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다면, 가운데 계시다면 저희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크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